자, 두 번째 그러면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과 합성 실험이 뭔지. 아까 얘기했죠? 라부아지에가 한 이 물 분해 실험이 획기적인 어떤 엄청난 세상의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그랬는데 그 실험이 어떻게 한 건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봐봐. 친구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자 봐봐 하면서 실험을 했어.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주철관이라고 하는 철로 된 관이 있어요. 철로 된 관. 이렇게 생긴 철로 된 관인데 이렇게 해서 이 주철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철관을 통과하게 한 거지. 그 주철관 끝을 이렇게 해서 끝에다가 이제 다른 튜브를 연결해서 여기다 이제 이런 튜브를 연결해서 나오는 기체 같은 거 여기서 나오는 기체를 모은 거야. 꼭 꺼야 되나? 이렇게 해서 기체를 여기다 뽕뽕뽕 나오게끔 기체를 모았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기체를 모아요. 여기다 뭘 붓냐면 물을 부어주는 거지. 파라는 식. 주철관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붓습니다. 물은 절대 분해되지 않는 원소이기 때문에 주철관을 통과하더라도 물이 나와야겠지. 또는 물이 끓어서 나오는 뭐가 나와야 돼? 수증기가 나와야 정상이죠. 물이 이제 액체인데 기체로 변한 걸 수증기라고 하니까 당연히 수증기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한 거야. 가운데서 끓여지기 위해서 벽난로를 통과시킨다. 벽난로. 그래서 책에는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벽난로에 벽화로에서 벽화로를 벽화로에서 여기서는 그냥 이 가열장치. 이 가열장치인 벽화로를 통과시킨 거야. 예상하기로는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수증기로 변해서 수증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수증기가 아닌 거야. 수증기가 아닌 다른 게 나온 거지. 응? 나온 걸 봤더니 수증기가 아닌 게 다른 게 나왔어요. 다른 게 나왔어요? 재밌겠다 이거 나오면 수증기가 다른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잠깐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처음에 주철관을 10kg짜리 주철관을 준비를 한 거야. 10kg짜리 주철관을 준비했는데 요 실험이 쫙 끝나고 나서 수증기가 아닌 이상한 X라는 기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X라는 기체. 이게 뭔지는 몰라서 당시에는 X라는 기체가 나왔어. 나중에 실험해보니까 X라는 기체에다가 불을 갖다 대니까 푹! 하고 터지는 거야. 알고 보니까 X라는 기체가 뭐였던 거야? 수소라는 기체가 나오는 거야. 아니! 물을 집어넣었는데 수소가 나왔다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철관이 원래 이 무게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무게를 쟀던 거야. 10kg짜리 주철관이었는데 이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주철관의 무게를 재봤더니 1kg이 더 증가했더라는 거야. 뭐가 붙은 거야? 뭔가가 달라붙은 거야.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봐라! 친구들아! 물을 집어넣었더니 수소라는 기체가 나오고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주철관에 달라붙어서 주철관의 질량을 증가시켰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물이 주철관의 질량을 증가시킨 Y라는 어떤 기체와 수소라는 기체로 이렇게 분해됐다는 걸 보여준 거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Y는 뭐였던 거야? Y는 산소였대. 산소. 그래서 물을 분해했더니 산소와 수소로 나누어졌다는 걸 보여준 거야. 자, 산소는 어떻게 증명했어? 산소는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한 걸 통해서 뭔가 다른 물질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또 나오는 기체가 수증기가 아니었지. 수증기였다면 불을 내면 꺼졌어야지. 그치? 하지만 불을 냈더니 오히려 더 펑! 터졌다는 거야. 알겠지? 자, 수소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겠습니다. 요게 바로 물 분해 실험이에요. 물을 분해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그 실험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요. 자, 인기 좀 끌겠는데요? 알았어요.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라부아제가 그게 산소와 수소였다는 걸 알아서 이제 뭘 한 거냐면 이렇게 생긴 커다란 유리관 안에 동그란 유리관 안에다가 산소가 O2라고 해요. 수소 H2를 집어넣고서 기체를 집어넣고서 여기다가 정전기를 걸어줘. 마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마지지지지 전기를 걸어. 전기를 걸어준 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방전관이에요. 방전관 속에다가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집어넣고 전기를 지지지지 걸었더니 헐 띵띵 물방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물방울들이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거야. 뭐야?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뭐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이 만들어졌네. 물이 분해돼서 산소와 수소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대로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것도 거꾸로 보여준 거야. 어마어마한 또 실험을 보여준 거죠.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라 물보다 더 작은 원소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원소 33종을 발표할 때 수소와 산소가 따로 있었겠지. 아파요. 왜 아파요, 거기가? 그래요? 아파요. 이따가 봐줄게요. 이따가 밴드 붙이자. 그래요? 자, 이게 바로 물 합성 실험에 대한 내용 전체입니다. 라부아지에가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니고 물보다 더 작은 원소인 산소와 수소가 있다는 걸,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물이다라는 걸 밝혀내 준 거지. 그치? 이렇게 전체 물질의 기본 소금부터 라부아지의 실험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러스 강의 2번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물과 같은 녀석이 H2O인데 얘가 분해가 됐죠? 물 H2O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잖아. 이때 분해시킨 힘이 뭐야? 여기는 열이었죠. 열이라는 힘으로 이 화합물을 호돈소 물질인 녀석들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열에 의한 분해를 해서 열분해. 열에 의한 분해로 화합물을 뭐 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방전관은 전기죠.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다? 다시 합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어쨌든 전기도 에너지고 열도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다른 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이제 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원소. 세 번째 원소. 우리 알고 있죠? 원소는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92번까지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114번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92번까지는 자연에서 만든 것이고, 그 이후부터 114번까지는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원자 번호에 따라서 둘 다 아파요? 둘 다 있다가 반대 붙이자? 알았지? 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 하고 자연계 만들고 인공 합성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가 있으면 이상하겠다. 우리 집입니다. 자, 있어요. 그래서 110여 가지의 원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원소는 자연에 존재하지만 나머지 인공적으로 만든 게 한 20종 정도가 더 있다는 것까지 3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 앞에서 원소에 대해 정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 3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발견된 원소들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느냐? 자, 봐봐. 우리 1번이 수소거든요. H. 알파벳 H.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영어 수소라는 것이 하이드로젠인데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게 H인 거지. 그리고 헬리움, 그래서 헬리움을 따서 HE에서 똑같이 헬륨이라서 H를 따면 안 되니까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HE까지 쓴 겁니다. 3번이 리튬이죠. 리튬. 이런 식으로 그 원소를 표현할 때
알파벳이나 주로 알파벳을 많이 써요. 알파벳을 이용해서 하나만 쓸 때는 대문자 하나로 쓰고요. 알파벳을 이용해서 또 다른 원소를 표현할 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써서 이렇게 두 개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규칙이야.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봐봐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쓰고 있죠.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원소를 표현해 주기로 한 거예요. 자, 이러한 원소 기호들은 베리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베리셀리우스의 제안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좀 한 번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베리셀리우스라는 사람. 맨 밑에는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원소 기호들만큼은 꼭 한 번쯤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야 CU가 뭐니 CU 편의점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CU가 뭐니 그러면 얘는 20번 안에 들어있지 않거든. 20번 안에 구리가 없어요. 근데 얘를 구리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랬어요. Z는 그러면 얘는 아연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요. 원자 번호하고 어떤 원소인지 이름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원소 기호에 따라서 이름이 뭔지까지만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렵죠. 처음부터 이렇게 원소 기호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기 시작했냐? 그렇지 않아요. 플러스 강의 4번 보면요. 연금술사들이 쓰던 원소 기호 있죠.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금과 은과 구리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 세대인 돌턴이 이제 그것들을 알파벳을 그림 속에 집어넣어갖고 쓰기 시작했고, 현재 베리셀리우스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알파벳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원과 기호를 이용해서 돌턴이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알파벳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원소의 기호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났어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1쪽에 용어 정리 A, 용어 정리부터 1, 2, 3, 4, 5번까지 풀어볼게요. 풀고 담아서 보자.